예, 오늘은 편인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남자와 인연이 없는 사주. 남자와도 없지만 부부간에도 인연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갑일간이 해월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월지가 편인입니다. 예, 편인을 격으로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격에서 용신을 쓰려면 이 해수, 즉 월지의 지장간 중에서 천간으로 투출한 글자를 갖다 용신으로 삼으면 됩니다. 해에는 무, 갑, 임 이렇게 지장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가 되는 갑, 비견은 일간과 오행이 같아서 용신으로 쓸 수가 없고요. 토기운하고 수기운을 갖다 용신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토기운은 재성이 되고요. 수기운은 인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에서 이렇게 투출을 하면 용신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때를 기다려 가지고 내 주특기가 형성되는 요런 때를 기다려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만 내가 큰 발복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를 기다려라 이 얘기가 이 용신 때를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용신 때를 그래야만 내가 발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이 사주는 이 인격인데 천간으로다가 월지의 지장간에서 투출한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관이 두 개 있고요. 연간으로다가는 겁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이 투출하지는 않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상신과 병을 찾아야 되는데 이 월령의 본기가 되는 수기운, 그렇죠? 이렇게 임수나 개수가 천간에 투출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기물들이 어떤 작용을 하나를 살피면은 상신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기운이 이렇게 천간에 떠 있다고 보면은 인성은 길신입니다. 그래서 수기운이 저렇게 떠 있다 생각을 하면은 이 수를 극하는 게 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무기토가 뜰 때 이 수를 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토가 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기토도 용신이죠. 용신이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뜰 때는 무정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정한 것을 유정하게 만드는 게 상신입니다. 그러면 토생, 금생, 수 이렇게 하면은 다 살아나겠죠. 네, 그러면 관살이 상신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이렇게 목국토로다가 이거를 깨트려야 됩니다. 왜냐면 인격이 용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겁재를 상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관은 인격의 식상, 그렇죠? 편인 투식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도 쓰임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인성 배운 것을 갖다가 상관 흉신으로다가 써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기는 좋은데 배운 것을 잘 써먹을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조금 시끄러운 일, 구설수 이런 게 휘말릴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지지로 내려와서요. 월지가 해수입니다. 그런데 갑일간이 해월에 출생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목됩니다. 겨울나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방은 이 화방지를 만나야만 발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조적으로다가 화기운이 길하다 그래서 이 화기운을 갖다가 용신이다 이렇게 추용하는 것은 자평진전의 기법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다른 기법에서는요 이렇게 사주에서 길하게 작용하는 것을 용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그런 학문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의 학문이고 자평진전 기법에서는 이렇게 조를 갖다가
용신이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평진전의 용신은 반드시 이 월지의 지장간에 포함된 오행에서 골라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지가 이렇게 인성이니까 부모 형제복이 좋고요. 연지가 이렇게 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보응제가 되는 겁니다. 조상복은 좋지 못합니다. 일지에 자수가 있어서 인성이죠. 정인이죠. 그러니까 길하죠. 그래, 배우자복은 좋고 시간에 시지에 이렇게 양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의 극으로부터 이렇게 지켜주는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목국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인성을 지켜주는 거죠. 목국토에서 인성을 지켜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덕은 일단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를 보니까요 이렇게 해묘미 한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성과 양인과 인성이 합쳐져서 양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합쳐져서 양인으로 갔습니다. 물론 이렇게 묘미한만 한다 그러면 요 재성을 비견급절로 가져가는 건 좋은 겁니다. 왜? 이게 병이잖아요. 좋은 건데 이 인성거정도 비견급절가 끌고 들어갔습니다. 양인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격이 뚝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관제인 3등급에서 저 양인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인성이 빛이 바랜 겁니다. 그러면 인성을 타고 나서 내가 공부나 문서, 학문을 쥐고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그 학자나 학문이 격이 높은 게 아니라 밑에 학문이라는 거예요. 밑에 학문. 문서를 줘도 저 밑에. 예를 들어서 뭐 폄하하는 건 아닌데 뭐 교직에 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정식 교사가 아니라 뭐 기간제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학습지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그런 것보다는 기간제보다는 이렇게 정식 교사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빛이 바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행을 따져보면요. 목, 화, 토, 금 기운이 없어요. 그렇죠? 네, 수, 금 기운은 여성의 사주에 그 직업이나 남편, 명예나 뭐 출세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없는 사람이다. 타고나지를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다가는 그 남편이죠. 남자가 없다. 사주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일지, 시지가 이렇게 자묘 형사를 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부간에 갈등이 심한다. 자묘는 무례지형이죠. 부부간에 무례할 수 있는 사람, 예의가 없이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부부 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부간에서 한 번, 이렇게 부부간에 무례한 짓을 하는 거에서 두 번, 천간에 보니까 이렇게 목생과 상관에 기가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의 정년기가 되는 27세, 37세, 47세 사이에 이렇게 관살이 뜨는데 화급금으로 깨트립니다. 그래서 이 관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연이 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만 봤을 때도 벌써 세 번이나 그 남편과 남자와의 연이 없다 이렇게 암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을 분석할 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사주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사주팔자 어디에도 관기운이 들어있질 않아요. 관살이 이렇게. 그렇죠? 자, 그렇게 하려면은 결혼을 하려면 이 사람이 27세 전에는 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축합 하면서 여기 들어있어요. 정관이 합을 하면서 천간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목생, 화, 화생, 또 토생, 금 해가지고 이렇게 관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때는 그렇지만은 여기 가면은 관이 얻어맞고 살이 얻어맞기 때문에 이때 결혼을 했어도 이때는 그 부부 생활이 가족 관계가 원만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연이 없는 사주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형살이 있었고요, 해묘미 한목이 있었고요, 가지고 이렇게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지지는 이렇게 봤고요. 또, 대운을 보면 초년에 이렇게 북방운을 만났습니다. 자, 동목입니다. 동목.
그렇죠? 그런데 북방운을 만났으니까 해는 아니죠. 그렇지만 추운데 더 춥게 만났기 때문에 크게 발복은 없었다. 뭐 학문적으로는 성취를 할 수 있었는데 큰 발복은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천간으로다가 상관에 기가 막혀 있는데 재성용신이 뜬 겁니다. 그래서 상관 생재, 엄밀히 말하면 재용상관이죠. 그래서 요런 운이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뭐 내가 그 금전적으로 좋은 일이 없죠. 그래서 부친이나 집안이 잘 펼쳐졌을 것이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거 통변을 한다면요. 내가 공부를 한다, 재죠. 공부를 한다, 재. 산수나 수학, 이렇게 경영, 이런 쪽으로다가, 경상대, 이런 쪽으로다가 내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운이 오면요. 여기를 때리죠. 그래서 인수봉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썩 좋지 못하죠. 천간은 열렸는데 지지는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만나는 동방무고는 인격의 비견급자를 만나는 겁니다. 요거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천간으로 만나는 이렇게 경신금 여기는 상관 제사라니까 내가 하는 일에서 공을 세우고 상관 견관하니까 하는 일에서 큰 어려움을 닥치고 그 어려움이 한 가지가 아니라 무수히 많이 이렇게 닥쳐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로 들어오는 요 비견은요 이렇게 월지를 인해합입니다. 그렇죠? 해무미 목해가지고 격이 떨어진 건데 다시 먹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내 문서, 내 길을 뺏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묘가 들어오면 다시 해무미 한목을 짜죠. 그래서 주변 사람 욕심 때문에 내 문서가 빛이 바라는 내 직업이나 직장 문서가 빛이 바라는 이런 형국으로 가더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진내운을 만나면 지지로다가는 인수봉제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배우자궁에서 자진 수국을 짜니까 토국수에 있는 것을 갖다 이쪽으로 당겨서 이 문서가 부서지는 것을 어느 정도 커버는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배우자나 아니면 엄마죠, 인성 그쪽에 덕을 보는 이런 시기로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뜨면 좋은 건데 이렇게 정임합을 합니다. 그래서 내 공부길 문서를 내 진급을 아랫사람한테 뺏겼다 이렇게 통변이 가능한 겁니다. 자, 괴사대운을 만나면요 지지로다가는 이 화기운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발복은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이 사주는 일간이 튼튼해요. 그래서 남방으로 가도 내가 아주 능동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운이 온 겁니다. 거기다가 조고장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면 사회충하니까 직업적으로 변동이 나고요. 그렇죠? 직업적으로 변동이 나고 천간은 인성 문서를 가지고 그렇죠. 새롭게 펼치려야 한다 문서를 가지고 직업적으로 변동이 나고 문서로 인해서 말썽이 잦아드는 그렇죠. 좋죠. 배운 것을 풀어내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되더라. 아주 길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갑오대운을 만나면요 상관의 비견입니다. 그래서 바꾸려야 한다 누구랑 같이 말썽이 났다 주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상관 들어도 괜찮습니다. 인격의 상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재능을 갖다가 배우고 익힌 것을 재능으로 활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데 좌우충 납니다. 그렇죠? 부부간에 갈등은 있을 수 있고 오미합해니까 이 상관을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상관이 요 병이죠. 병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도 내가 좋은 쪽 그러니까 재물이 잡혀서 좋은 거니까 재물적으로 유리한 거죠. 유리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견이 들어오는 건 상관없어. 상관은 생애니까 조금 주변 사람하고 좀 시끄러운 일은 있겠죠. 그렇지만 인격의 상관이 패는 아니기 때문에 흉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을미대운을 만나면요. 지지로다가 재성 들어옵니다. 인수, 봉제입니다. 패입니다. 천간에 양인 들어오는 건 좋지 않아요. 왜? 양인 자체가 흉신입니다. 이 비견은 길신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비견이니까 50대 50입니다. 근데 이거는 0대 100입니다. 몽창 다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지키는데 이렇게
큰 돈을 지불해가면서 지키는 이런 형국으로다가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패고 이것도 패죠. 그래서 돈을 벌려고 욕심을 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묘미한 목을 짜주니까 자식궁에서 짱 땡겨주고요. 이렇게 월지 때리는 걸 여기서 해묘미 한목을 땡겨주는 겁니다. 자식이 조금 좋은 일을 하겠죠, 나한테. 그렇지만 여기서 또 내 문서의 값어치가 떨어져 버리는 이런 시기다. 네, 이 채로 인해서 천간 그리고 양인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재물적으로다가 내가 손해를 보는 이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을미생입니다. 을미생이면은 55년생이네요. 그럼 올해가 70입니다. 요게입니다. 올해가 갑진년입니다. 그러면 지지로 들어온 거는 재성이고 천간은 피견입니다. 돈을 벌려고 한다. 경쟁을 해서 돈을 버는데 누구랑 같이, 그렇죠? 지지로 들어오는 거는 패입니다. 그렇죠? 인격에 인수봉제 좋지 않아요. 대운에 물어봐도 화생토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자, 천간으로 비견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비견이죠? 뭐 인격에 비견 들어오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사진 수국을짜요. 그래서 요 배우잖아. 부모의 덕을 보는 겁니다. 올해 돈을 벌려고 한다. 누구랑 같이. 그래서 돈 문제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어려웠는데 배우자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는 넘어갈 수는 있겠다. 혹은 또 여기 동해에서 이사를 갈 수가 있고요. 그래도 주변 사람 덕을 보겠다. 이렇게 정도다가 뭐 큰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돈 벌려고 너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조금 가진 것을 내놔야 되는 이런 정도로다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격의 사주를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받아보면은 이렇게 용신이 천간에 떠있지 않은 경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사주 보기를.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렇게 떠있는 거로다가 살아가다가 용신이 이렇게 투출할 때 그때 용신을 기준으로 천간에 떠있는 기물을 대조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용신이 잘 살아가야 됩니다. 용신이 잘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길신이면은 생이나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흉신이면은 극이나 합으로다 없애는 것을 잘 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때를 알고 내가 활동을 하고 그래야만 재물적으로다가 아니면 내가 명예나 취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경신금이 들어오면요, 이게 용신은 아니죠. 그렇지만 인격이니까 인수 봉관, 인수 봉사라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여기 떠 있다고 치면은요. 그런데 이렇게 화급금에서 상관 제사할 때는 좋고요. 상관 경관할 때는 아주 흉이 만가지로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주를 쭉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남자와의 인연이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3가지 정도 가르쳐주면은 그게 그렇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어떤 식으로든지 일어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조우 관계를 갖다가 뭐 아무거나 갖다 조우 이렇게 했는데 조우가 무슨 사주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조우라서 환경적 계절적 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발복할 수 있는 환경적 계절적 요인이 난방운이다. 이 정도까지 좀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간에 떠있는 화기운 이걸 갖다가 조우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이 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절. 그렇죠? 어느 계절에 와 있냐, 어느 방에 와 있냐 이걸 갖고 조우로다가 보는 겁니다. 천간은 방이 아니죠. 그래서 천간과 정 조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오버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